오늘은 주축 선수를 떠나보낼 그리고 떠나보낸 두 팀의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포스팅 지금 중이죠.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주축 외국인 타자입니다.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가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KT 위즈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두 팀의 움직임은 나머지 8개 구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KBO 실행위에서 논의를 한 2차 드래프트 폐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이제 포스팅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뉴스만 보면 딱히 뭐 이상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몸값은 좀 천차만별인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유동적이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팬그래프닷컴은 5년 총액 6천만 달러, 660억. 그리고 MLB 트레이드 루머스는 이제 5년 4천만 달러 정도다. 그리고 또 ESPN은 뭐 한 4년 한 2천만 달러 정도. 근데 뭐 전반적으로 한 연간 1천만 달러 정도 안팎은 받을 수 있다. 뭐 초대형 대박인 것이죠. 포스팅이 시작되자마자 메이저리그 한 구단이 최근에 바로 김하성 선수하고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메이저리그 한 구단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김하성 선수와 온라인으로 참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는데, 메이저리그 구단에 이제 이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선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어필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고, 돈 이야기는 지금 나올 시기가 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구단의 의지를 선수한테 강력하게 피력을 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키움 구단 관계자들도 좀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원래 뭐 빅리그에 갈 수 있는 실력이고 그리고 또 좋은 조건으로 갈 것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빅리그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화상 인터뷰까지 바로 이제 포스팅 하자마자 그날에 바로 우리하고 좀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나설 줄은 좀 몰랐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선수들,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 선수들은 다 신경이 좀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몸값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받을 팀이 그 구단이 얼마나 선수를 신뢰하고 선수를 또 잘 사용을 할 것인지 쓸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김하성 선수가 미국으로 떠나면 그러면 유격수 자리는 이제 누가 봐야 될까요? 러셀 선수는 당연히 뭐 재계약 안 한다고 했고요. 가장 유력한 자원은 이제 김혜성 선수입니다. 김혜성 선수는 유격수, 이루수, 외야수까지 멀티 포지션도 소화 가능하고, 외야수 올해 뭐 땜질로 들어갔었는데도 굉장히 잘하고 센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유격수 수비는 뭐 고잘합니다. 최근 김혜성 선수를 두고 야구판에서 트레이드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이것 좀 완전 뜬 소문은 또 아니었고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 구단에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김혜성 선수 영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키움 관계자가 김혜성 선수를 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쪽에서 이제 김하성 선수가 만약에 메이저리그 안 가고 잔류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좀 우리가 논의를 또 할 수 있겠느냐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움 이제 쪽의 이야기는 김혜성 선수는 트레이드 불가 자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면 포스팅으로 가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또 그에게 포스팅 금액을 또 받게 되는데, 4천만 불 정도 그 정도 규모의 계약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 100억 약간 넘는 돈이 포스팅 금액으로 키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돈으로 자금이 생기니까 외부 FA를 잡는 것인가? 김하성 선수의 포스팅 금액은 유출된 자원을 채우려는 외부 FA 자금으로 쓰일 수 있을까 없을까? 우선은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 수익이 올해 이제 제로에 가까웠죠. 손실이 수십억 원대로 커졌고 뭐 100억 원 가까이, 100억 뭐 조금 더 넘었다는 팀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도 뭐 7, 80억 이상 펑크가 난 상황이고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운영 자금 먼저 쓰겠죠. 지금 키움은 감독 선임 작업이 올스톱된 상태인데, 하송 대표가 새 감독 확답을 주기로 했던 그 날에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하겠습니다. 사임을 해버렸고, 이사회에서 아직 후임을 이제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주주총회도 지금 아직 조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포스팅이 마무리되는 뭐 그 시점하고 좀 어느 정도 맞물릴 것 같은데, 감독 선임은 새 신임 대표가 와야지만 바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FA는 생각은 있죠. 내야 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산 쪽에서 나오는 뭐 좋은 내야 FA가 있죠. 허경민 선수, 최주환 선수
관심이 있죠. 뭐 어느 팀이나 관심이 있습니다. 보다 더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허경민 선수보다는 최주환 선수 쪽으로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문제는 돈이겠습니다. 협상 의지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만약에 이제 잡아온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FA 영입 자금은 시즌 운영 자금하고는 별도로 구단의 최고위층의 의지가 투영이 돼야지 가능한 작업인데 역시 가액돈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급한 대로 사임은 했지만은 이사회 멤버인 하성준 대표가 뭐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뭐 처리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적인 거죠.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9일 오후에 이태근 선수가 KBO에 키움 구단을 벌해주세요 이렇게 징계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키움 구단이 조금 전에 반박 보도 자료를 아주 뭐 긴 분량입니다. 뭐 이러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사안은 좀 더 취재한 다음에 다룰 여지가 있다 생각하면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일 로하스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로 떠났습니다. 자, 요미우리 행위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로하스 선수가 자기 SNS에 폴스 뉴스 틀린 이야기다 뉴스다 했는데 뭐 틀렸지. 요미우리가 아니고 한신이었어 뭐 이런 것 같은데 약간 KT가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순간적으로 좀 멘붕이었고 B플랜을 가동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 전에 로하스 선수가 한신에서 뛰었고 또 한신 소속인 이 외국인 선수들의 SNS를 팔로잉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낌새가 이상했다. 한신과 2년 계약을 했는데 몸값은 요미리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럽니다. 오히려. 근데 로하스 선수가 가면서 큰 무대를 위해서라는 이런 이야기를 KT 쪽에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한신과의 계약에 약간 조정 조항을 좀 둔 것이 아니냐. 향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할 때 좀 더 용이한 뭐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계약에 좀 넣지 않았느냐. KT는 그렇게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KT도 2년 단연 계약에 역대 KBO 리그 외국인 최고 몸값을 제시했습니다만 불발됐습니다. 이승용 단장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착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거의 한 5초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 단장이 로하스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속이 아프다. 하지만 건투를 빈다. 정말 좋은 선수였다. 새로운 곳에서 잘하기를 응원한다면서 당초 로하스하고 절친했던 빅리그가 한 명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그보다 더 좋은 선수들까지 몇몇 나와서 좀 리스트업을 좀 폭을 넓히고 있다. 심사숙고한다. 다만 이제 로하스 선수가 이날 그냥 9일 날에야 최종 확답을 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KT도 준비를 뭐 100% 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B 플랜은 가지고 있어도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장이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단장이 의외로 좋은 타자들이 많다. 로하스급은 아니지만 로하스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더 좋은 친구를 데려와서 보란 듯이 대박을 터뜨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로하스 선수를 잡는 것 때문에 외부 FA에 전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다. 또 거액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제 로하스 선수를 잡지 못하니까 돈이 굳었으니까 외부 FA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인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KT가 로하스 선수하고 단연 계약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제외하면 지금 당장 좀 세이브 되는 돈은 10억 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여전히 외부 FA 시장을 바라보는 KT의 시선은 좀 소극적이다. 이미 FA 몸값들, 외부 FA 몸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 프런트하고 코칭 스태프가 최근 외부 FA 없이 내년 시즌을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판에 눈여겨본 뭐 내야 FA, 만약 이 내야 FA가 좀 계약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뭐 참전할 수도 있겠죠. 뭐 최주환 선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이고, 그리고 또 뭐 이승민 단장도 허경민 선수도 좋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허경민, 최주환 선수는 다 관심들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될 것이죠. 9일 오후 현재로서는 좀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일 날에 실행위가 열렸습니다. 단장들 모임이죠. 2차 드래프트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개막이 조금 미뤄집니다. 4월 3일 정도로. 그리고 2월 1일부터 개별적으로 스프링 캠프를 시작을 한다는 부분에 대략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실행위는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합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회에서 100%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2차 드래프트는 기회가 없었던, 출전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5번 시행을 했죠. 이제
끝내 사라지게 됐는데 2021 시즌을 마치고 6번째 2차 드래프트가 예정이 됐는데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5번 40명 보호 선수를 제외하고 뽑을 수 있는 선수 팀당 뭐 3명 정도까지 데려갈 수 있었고 유출되는 선수는 처음에는 뭐 5명이다가 4명으로 좀 줄었죠. 1라운드 3억, 2라운드 2억, 또 3라운드는 1억 원의 보상금을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135명의 선수가 팀을 옮겼습니다. 젊은 유망주부터 베테랑 선수들까지. 기아 타이거즈 유민상, 키움, 양현, NC 다이언스, 박진우, 홍성민 다 이제 2차 드래프트로 옮겨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신생팀이 생기니까 선수 수급 원활하게 하고 선수들한테 기회 주자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 취지와는 좀 달리 이제 뭐 저연차 선수들한테 조금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1년차, 2년차는 자동 보호하자. 그리고 구단별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출 규모를 5명에서 4명으로 좀 줄이자.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키워서 남주느냐 소리도 나오고 2023년 3시즌부터는 또 전면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서둘러 골치 아픈 일을 좀 애써 부리지 말자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유출되는 팀이 너무 좀 한쪽으로 좀 편향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3명의 선수가 빠져나갔는데 팀별 형평성 이야기도 나오고 지난해 2차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키움하고 두산은 그냥 한 명도 찍지도 않았습니다. 구단들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KBO가 이야기하는 건 9구단, 10구단 창단 때 만든 거다. 근데 9구단인 NC가 우승하고 10구단인 KT가 지금 정규 시즌 2위를 했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시적인 제도니까 이제 자동 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장은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드래프트로 가서 뛰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NC나 KT에 집중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취지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겼지만은 선수의 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좀 더 선수들한테 나은 출전 기회를 보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선수협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9일 오후에 양의지 의장 선출 이후 첫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선수협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출전 기회 없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였고 저연봉, 저연차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리그에 참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주지 않았느냐. 제도의 시작 또한 어렵게 마련이 됐는데 섣부른 폐지보다는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하자, 수정하자.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드래프트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MLB의 이제 마이너리그 FA 제도, 요것처럼 퓨처스 리그에도 FA 제도를 좀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수협에서 이사회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차 드래프트가 없어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드는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출신 단장들이 좀 많아지면서 뭐 지난해부터 트레이드 논의는 굉장히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선수 출신 단장들도 트레이드 논의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전향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선수 보내면 저 팀에 가서 잘하면 어떡할까 그것이 트레이드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데 최근은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